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물리학 강의 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힘내서 한번 강의 들어봅시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 스펙트럼에 대해 배울 건데요.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 배울 건데 그 전에 원자에 대해서 나타내는 원자의 구조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모의고사 문제였죠. 자, 15번이니까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A는 플러스 Q, D도 플러스 Q. 전하량이 같죠. A와 D의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리고 B와 C가 받는 전기력의 합력이 모두 0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B 입장에서 A가 가하는 힘, C가 가하는 힘, D가 가하는 힘이 다 더하면은 합력이 0이라는 말이고, 마찬가지로 A가, B가, 그리고 D가 가하는 힘이 합하면 또 C의 합력은 또 0이라는 거죠.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 B와 C의 전하량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B와 C의 전하량이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이 유추가 안 되더라도 푸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유추하는 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B, C 모두 양전하라면 어떤 관계가 있나? 자, A와 D 입장에서, 자, A와 D가 일단 B에 미치는 힘부터 볼게요. A가 일단 B에게 미치는 힘은, 이 힘을 우리가 F라고 해봅시다. F. 이 힘을 F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어느 방향이죠? 이 힘은 오른쪽 방향으로 F죠. 오른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F고. 자, 그리고 D가 B에 미치는 힘. 요거는 방향이 왼쪽이겠죠. 둘 다 플러스니까, 청력이니까 왼쪽으로 힘의 크기는 거리가 2배죠. 거리가 2배니까 4분의 F가 되겠죠. 그러면은 A와 D가 미치는 힘의 합력은 어느 쪽 방향이겠어요? 오른쪽 방향이겠죠.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3F가 되겠죠. 4분의 3F. 오른쪽 방향으로 4분의 3F. 이 두 개가 주는 힘은, A와 D가 B에 주는 힘은 오른쪽으로 4분의 3F겠죠. 자, 그러니까 알짜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C가 어떻게 해야 돼요? C가 B한테 왼쪽으로 힘을 줘야겠죠. 왼쪽으로 4분의 3만큼 힘을 줘야 되고, 그러면은 둘 다 청력이 작용해야 되니까 둘 다 플러스여야겠죠. 자, 두 번째, B, C가 둘 다 마이너스라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대겠죠. B, C가 마이너스라면 A가 B한테 미친 힘은 인력이겠죠. 인력. 그리고 D가 B한테 미치는 힘도 인력. 오른쪽 힘의 크기는 같죠. 자, 그래서 AD가 B에 미치는 힘이 왼쪽으로 4분의 3F가 되겠죠. 이 힘을 빼면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C가 B한테 어떻게 힘을 가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4분의 3F만큼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4분의 3F라는 말은 인력이에요, 청력이에요? 인력이죠? 그러면은 B, C가 부호가 같다는 게 성립이 안 되죠. 이게 성립이 안 되죠. B가 마이너스라면 C는 플러스여야 되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C가 플러스일 경우는 반대로 C의 알짜임이 0이 될 수가 없겠죠. 뭐 계산을 해보면 좋겠지만 한번 각자 해보세요. 아마 C가 플러스면은 청력해서 이게 알짜임이 0이 될 수가 없게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맞다는 걸 알 수 있고, 조금 빨리 오늘 녹화를 할게요. 빠르면은 다시 돌려서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 1번 B, C가 둘 다 플러스일 경우가 맞고, 자, 전하량의 크기, 자, A가 B에 미치는 힘이 F라고 했는데 C가 B에 미치는 힘이 4분의 3F. 그러니까 전하량이 어때야 돼요? C는 전하량이 작아야겠죠. 얼만큼인지 계산할 수 있지만 굳이 계산하지 않을게요. 작다. 자, 그리고 B와 C 사이에는 서로 미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같은 부호니까 미는 전기력이 작용하겠죠. 요거를 직접 계산을 다 해볼 수도 있어요. F는
R제곱분의 K, Q1, Q2 요 공식으로 일일이 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A가 B에, C가 B에, D가 B에, 그리고 반대로 A가 C에, B가 C에, D가 C에 해서 이 연립방정식으로 하면은 쉽게 나오긴 해요. 간단히 식을 써주면은 간단히 할게요. 요게 얘 전화량을 QB라고 해봅시다. 얘를 QC라고 하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 마우스가 잠깐만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멈췄네요. 자, 이 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FP, B가 받는 힘이 K, R제곱분의 QB, Q 마이너스 K, 4R제곱분의 왜 4R인지 알겠죠? 거리가 2배니까 요거 거리를 R이라고 했습니다. 이 2R이 되겠죠? R분의 QB, Q 마이너스 K, R제곱분의 QB, QC는 0는 0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돼야 되고 이런 식이 C에 대해서 나오겠죠? C에 대해서도 나오니까 FC는 이거 글씨가 너무 자, 오늘따라 펜이 말을 안 듣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자, C에 작용하는 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면 돼요. A가 가하는 힘 4R제곱분의 QCQ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R제곱분의 QCQ 플러스 KR제곱분의 QBQC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연립해버리면 돼요. 연립해버리면은 쉽게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3분 내에 풀어야겠네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B에 있는 이 플러스 전하가 원래는 오른쪽으로 F만큼 힘을 받다가 얘를 여기로 옮겼다는 거죠. 3D 위치로.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주셨냐? AC가 같고 전하량의 크기가 AC는 같고 B는 양전하이다. 만약에 AC가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다 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A가 플러스 Q고 C가 플러스 Q라면은 서로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R자임은 0이겠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Q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Q가 돼야겠죠. 그래서 A가 B에 가하는 힘이 2분의 F고 C가 B에 가하는 힘이 오히려 인력인 거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니까 인력이고 얘도 마이너스 F인 거죠. 둘 다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F씩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이 F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얘를 여기로 옮겼으면 A가 이동 후.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옮겼으면 A가 B에 가하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B에 가하는 힘이 거리가 3배가 되죠. 거리가 3배가 되면은 R제곱분의 Q1, Q2니까 이게 잠깐만요. 3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원래 힘 2분의 F가 되겠죠?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9분의 1 곱하기 2분의 F 하면은 18분의 F가 작용하겠죠. A가 B에 가는 힘은 방향은 오른쪽으로 청력이 작용할 테고 C가 B에 가는 힘은 거리는 똑같으니까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방향이 바뀌었죠? 여기 있을 때는 C가 B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는데 B가 여기 3D 위치로 가버리니까 왼쪽으로 잡아당기겠죠. 왼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럼 전기력의 크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되니까 어떻게 되죠? 18분의 9 마이너스 1 F
그러면은 18분의 8F는 9분의 4F. 정답은 2번. 여러분 다 잘 풀었습니다. 다 정답 맞았어요. 5번, 2번. 자, 그럼 오늘 내용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원자의 스펙트럼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펙트럼. 자, 스펙트럼이란 말을 우선 알아야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네온등 아니야, 뭐 빨간색만 진짜 네온등이래,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뭔가 빛과 관련된 거겠죠. 빛과 관련된 거란 거는 여러분이 대충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스펙트럼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자, 스펙트럼 전자기파의 주파수들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도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도 스펙트럼이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빛은, 오늘 컴퓨터가 말을 안 듣네요. 자꾸 미안합니다.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 여러 파장으로 합쳐져 있는데, 빛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그냥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모든 빛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이 덩어리를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이 모든 걸 보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 얘네가 연속적으로 짧은 것부터 긴, 중간 거, 긴 거 이렇게 차례차례 있으면은 이걸 연속적으로 되어 있다 해서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이게 중간중간 끊어져 있다.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요만한 거 하나. 이럴 경우는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다.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아니, 고1 때도 배웠을 거예요. 자, 그 스펙트럼 요거 간단히 볼게요.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얘기하는 스펙트럼은 사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말 그대로 가능하다. 뭐가?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 어떤 색깔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참고로 파장이 긴 게 빨간색이 파장이 깁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파장이 짧겠죠. 자, 그리고 파장이 더 길어진 애들을 빨간색보다 더 길어졌다. 그래서 빨간색의 바깥에 있다 해서 적외선. 그리고 보라색의 밖에 있다. 보라색의 자자를 써서 자외선. 자, 자외선보다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짧아지고 적외선보다 더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겠죠. 자, 우리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배우긴 할 건데 간단히 보자면 여러분 라디오파 AM, 뭐 PM, PM이 아니죠. FM, 뭐 주파수, 뭐 98.8Hz, 뭐 메가헤르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빛의 파장이 굉장히 긴 녀석들. 그리고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도 우리 거의 사람의 크기입니다. 사람의 크기의 파장. 한 파가 우리 키만한 거죠. 한 파가. 파의 길이가 사람이 누워있는 것만큼 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러니까 세포만한 크기의 파장. 그러니까 한 파장이 세포 하나만한 그런 빛이란 거죠. 자, 그리고 점점 자외선보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X선, 감마선, 뭔가 위험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짧아지면서 진동하는 횟수는 반대로 보라색은 많다 혹은 크다. 얘는 적다 혹은 작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색은 길고 몇 번 진동 안 하고, 보라색은 짧고 많이 진동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생각해서. 그래서 어떤 애가 더 에너지가 크냐? 얘가 더 에너지가 큽니다. 자, 에너지는 자, 에너지는 누가 크다고요? 에너지는 당연히 보라색이 에너지는 더 크게 됩니다. 빨간색은 에너지가 작고.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라디오파는 에너지가 엄청 작겠죠. 라디오파 우리가 사람이 쬐다고 사람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X선, 감마선, 이 감마선 참고로 방사능이죠. 얘네는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적외선은 우리 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뜻해질 뿐이죠. 근데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암까지도 일으키게 하는 녀석이죠.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단백질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스펙트럼이 연속적이고 균등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연광, 그러니까 햇빛을 보면요. 햇빛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균등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실제로는 파란색이 더 많대요. 빨간색보다. 자, 백열등.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화장실 이 꼬마 전구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꼬마 전구 안에 필라멘트 들어있는 이 꼬마 전구 같은 경우는 빨간색 빛이 유독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주황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백색으로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에 비해 형광등은 더 극단적이죠. 형광등은 특정 파장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뭐 관상어에 쓰이는 램프고 뭐 등등등등 여러 램프가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연에서도 이렇게 자연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은 아이고 맞춰놨었는데, 자, 아래에 있는 내용은 빛이 들어올 때 어떤 빛 파장을 광합성에 이용하는지, 주로 염록소 A가 광합성을 하는 녀석인데요. 보통 염록소 A가 3, 염록소 B가 1 정도 들어있는데요. 즉 대부분의 광합성하는 양은 이 파란색 빛과 이 빨간색 빛을 많이 먹는다는 거고, 초록색 빛은 거의 광합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빛은 다 반사하게 되는 거고, 그 반사한 초록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아, 식물의 잎은 초록색이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형광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 형광등으로도 광합성 돼요? 형광등으로도 광합성이 되겠네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형광등에서도 광합성이 되겠죠. 굉장히 뭐 비슷하죠. 우연히 자, 이런 내용이고요. 대충 광합성 그리고 스펙트럼이라는 거 대충 알겠나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긴 파장이 빨간색일수록 아까랑 똑같이 합시다. 빨간색은 파장이 길고 보라색은 파장이 짧고, 자, 진동수는 반대로 빨간색이 진동수가 작고 보라색이 진동수가 크고, 자, 에너지는 진동수랑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일수록 에너지가 크고 빨간색일수록 에너지가 작습니다. 보라색의 바깥 부분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있고, 빨간색의 바깥쪽에는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얘는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공식인데, 이 진동수와 에너지에 관한 공식을 아인슈타인과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밝혀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냐? E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즉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즉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도 커진다라는 것을 아인슈타인과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밝혀내게 된 거죠. 플랑크 상수는 이거는 뭐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에 나오면은 선생님이 주어질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교과서 내용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자, 수소 기체를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요, 수소 원자에
전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들뜬 상태, 즉 얘 전자들이 튕겨져 나가려고 하기도 하고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빛을 내보낸다는 겁니다. 빛. 자, 근데 빛이 당연히 예전에는 이 수소 방정관에서 빛이 당연히 백색광이 나오겠지 했죠.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파장, 연속적인 파장의 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만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특정 파장의 빛만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갖는 고유의 파장의 빛이 나온다. 그 파장이 여기 주어졌는데 이것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뭐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 보라색 이 정도 빛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 빛의 에너지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E는 HF. 당연히 우리가 이걸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자, 진동수랑 아까 이 파장은 반비례한다 그랬죠? 당연히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라는 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보어라는 과학자가 하나의 모형을 만들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러더퍼드의 모형까지, 원자 모형까지 배웠어요.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밖에 전자가 있고 이렇게 얘네가 이렇게 돌고 있고, 어떤 힘에 의해서 돌고 있다고 했죠? 그쵸? 이 전기력에 의해서 돌고 있다. 근데 전기력이, 그러면은 이 전기력에 의해서 얘가 도는데 외부에서 힘을 빵 가면 얘가 조금 안쪽으로 가고, 좀 더 힘을 땅 가면 좀 더 안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어는 과감히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어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보어의 가정에 따르면, 가정이지만 거의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보어의 가정에 따르면 원자는 전자의 특정 궤도만이 허용된다. 특정한 궤도만이 허용된다. 각각의 궤도에는 정해진 에너지 값만을 갖는다. 이 거리에 따라서 가까울수록 더 낮은, 그리고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는, 즉 1번, 2번, 3번 궤도만이 있고, 이 궤도를 우리가 양자수라고 하자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 전자가 궤도를 옮길 때 두 궤도의 에너지 차이가 빛 에너지의 형태로 흡수되거나 방출된다. 이걸 보고 전이라고 한다. 너무 어렵죠. 정리를 해줄게요, 선생님이. 자, 무슨 말이냐? 자, 보어는 얘기했습니다. 가운데, 여기 아래 보어 아저씨 보이죠? 가운데에 수소 원자 핵이 있고 양성자 하나입니다. 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데, 자, 돌 수 있는 궤도가 특정 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궤도를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이런 식으로 돌 수가 있는데, 뭐 4번 궤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4번 궤도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돌 수가 있는데, 이 궤도의 이름을 우리가 미국 사람한테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궤도를 우리가 N이라고 하자. 그래서 N이 1이라는 말은 N is 1, 뭐 이렇게 얘기하면 N이 1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가장 안쪽 궤도다. 자, 그리고 N이 2일 때는 안쪽 궤도에서 그 다음 궤도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죠. 약속을 하고, 자, 보어는 어떤 가정을 했냐? 자, 얘네가 일단 첫 번째, 낮은 궤도일수록, 이건 가정이 아니네요. 결과값이네요. 에너지가 작다. 이거는 태양이랑 똑같아요. 우리 지구 궤도에서 이렇게 더 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더 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공위성을 쏘려면은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쏘아 올려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도 낮은 궤도일수록 에너지가 작다. 바닥 상태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안정된 상태다. 스테이블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되냐? E는 n제곱분의 13.6 단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1번 궤도일 때는 에너지는 NA1 대입하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닉 볼트. 2번 궤도일 때는 에너지는 이걸 4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432 3.4 일렉트로닉 볼트. 자, 그럼 에너지가 더 작아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한히 떨어져 있을 때 이 전자를 확 떼내버리면은 무한히 멀리 있을 때 에너지를 0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면은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니까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에너지가 큰 거예요? 2번 상태가 1번 상태보다 에너지가 큰 거죠. 한번 복습해봐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선생님하고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가정을 했냐? 특정 궤도에만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궤도에 있을 때는 그냥 궤도를 돌 때는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는 빛과 스펙트럼을 방출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자, 그럼 그 특정 궤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궤도를 올라갈 때, 즉 1번 궤도에서 2번 궤도로 올라갈 때, 1번 궤도로에서 2번 궤도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죠? 즉,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이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시 말해 빛 혹은 스펙트럼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궤도를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방출할 것이다. 즉, 스펙트럼을 방출할 것이다.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이죠. 즉, 궤도가 올라갈 때는 빛을 얘가 흡수해야 올라가고, 얘가 내려갈 때는 빛을 방출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빛이 같냐? 같다는 겁니다. 왜냐? 에너지 차이가 같기 때문에 똑같은 빛을 방출하면 이 스펙트럼을 얘가 흡수하면 그대로 에너지가 뛸 수 있다. 똑같은 빛의 크기란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조금 어려운 거 미리 할게요. 이따 교과서로 할 건데 미리 할게요. 자, 1번 궤도, 2번 궤도, 3번 궤도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간격이 대략 이 정도로 됩니다. 아이고, 간격을 잘못했네. 요거를 깔끔하게 할게요. 자, 1번 궤도와 2번 궤도 사이의 간격은 굉장히 커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1번 궤도는 마이너스 13.6이고 2번 궤도는 마이너스 3.4니까 이 간격이 얼마예요? 약 10.2 일렉트로닉 볼트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한 값 한번 계산해보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진다 라는 거고, 자, 이때 어떤 빛을 방출하냐? 자, 1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번 궤도로 나올 때는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때는 큰 에너지, 즉 자외선 영역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적당한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적당한 에너지. 그래서 이 2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가시광선이 나와요. 그리고 3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적죠. 물론 여기 5번 궤도도 있습니다. 5번 궤도에서 또 떨어지는 것도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3번에서 4번 떨어지는 것보다도 다 작아요. 아무리 떨어져도. 그래서 이때는 어떤 빛이 나온다? 적외선이 나온다.
즉 단순히 얘기해서 1로 떨어질 때 자외선이 나오고 2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이 나오고 에너지 크기가 제일 크니까 자외선이 3 혹은 4 혹은 5로 떨어질 때는 어차피 에너지 적으면은 적외선이 나오죠. 어렵죠? 큰일 났네. 자, 요 내용 여러분이 같이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했던 내용 똑같아요. 즉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의 크기는 아까 HF, 한유라고도 하는데 HF, 즉 이 에너지 차이, 특정 궤도에서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그때 나오는 에너지의 크기는 이 절대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아까 1번 궤도에서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로닉 볼트였고 2번 궤도에서가 마이너스 3.4 일렉트로닉 볼트였으니까 똑같이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13.6이 되면은 10.2 일렉트로닉 볼트의 빛이 방출된다. 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빛의 크기가 사실은 자외선 영역이란 거죠. 이걸 파장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굳이 계산 안 할게요. 이걸 계산하면은 자외선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쭉쭉쭉쭉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단순히 얘기해서 그래서 1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다 자외선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궤도로 떨어질 때만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2번 궤도로 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죠. 빨간 빛. 그 다음 에너지가 큰 게 3번 궤도, 4번 궤도에서 떨어지는 거. 초록색 빛. 그 다음에 5번 궤도에서 떨어지는 거. 파란색 빛. 6번 궤도에서 떨어지는 거. 보라색 빛. 어떤 게 에너지가 큰 거예요? 6번 궤도, 높이서 떨어진 게 에너지가 크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에너지 준위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요렇게 나타내지고 n제곱분의 13.6 요거는 수소만 그런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차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는 그 에너지 높이를 말합니다. 그 높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면 전자는 궤도를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전위에 대해서 그때 에너지를 받아서 궤도를 이동할 때 그때 빛을 내보내므로 그 해당하는 빛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요 빛만 내보내는 거죠. 수소는 이 4개만 가시광선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걸 관측하면은 에너지 차이가 얼만큼, 그러니까 반대로 이 선 스펙트럼을 관찰하면은 어느 원자인지 그리고 어떤 에너지 차이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아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거. 1번 궤도로 전이할 때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 2번 궤도로 전이할 때는 가시광선, 3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적외선. 요렇게 요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 1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2번 궤도로 떨어질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낮은 에너지가 빨간색, 큰 에너지가 보라색. 그리고 여기로 떨어진 거는 적외선이죠. 어차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자, 이거 문제로 풀어보면은 훨씬 한눈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문제 선생님이 여기에 영상으로 보는 게 편한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 선생님이 다시 올릴게요. 여기다가 올리고 다시 올릴게요. 이거 한 번씩 풀어보세요. 영상 정지하고 풀어봐도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로 올리니까 과제 올리는 거 가지고 풀어도 좋고. 자, 영상을 한 번씩 띄워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5분이네요, 벌써. 영상은 여러분 꼭 다 시청을 해주시고요. 문제 올리는 것도 꼭 풀어봐 주길 바랍니다.